761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 px 꼴 0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그 합이 15라고 하네요. 이때 다음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패턴의 문제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면 자,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p 알파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p 베타도 무엇이 된다? 0이다. 그리고 p 감마 또한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p 3x 마이너스 0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이 3x 마이너스 1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알파가 되어야 되고 베타가 되어야 되고 감마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3x-1이 바로 알파, 그리고 3x-1이 바로 베타가 된다. 그리고 3x-1이 바로 감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공통 과목 이해가면 합성함수 형태거든요. 근데 이 방정식이 일단 그는 EX죠. 바로 EX가 바로 근입니다. 아시겠나요? EX가 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1. 또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 그리고 x는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세 근을 다 더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서 그 세 개를 다 더하니까 바로 숫자 1이 세 개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3분의 알파, 베타, 감마가 15라고 했으니까 15 더하기 3이 1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바로 이 세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62번입니다. 자, 9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 n은 9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자, 이런 고유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px가 자,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보기차식이라는 게 보이나요? 자, 4차, 2차가 되고, 자, 여기가 바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상수가 되죠. 따라서 보기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하겠네요. 자, 즉, 루트 n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가? 이걸 만약에 방정식으로 둔다면 근이 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자리에 루트 n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p 루트 n은 x 자리에 루트 n을 대입하면 루트 n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루트 n의 4제곱은 루트 n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n의 제곱이 n이 되니까 바로 n제곱이 되죠. 따라서 첫 번째는 n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루트 n의 제곱은 n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어서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없어지고 n 마이너스 n이 없어지니까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바로 이 px를 4차식 즉 보기차식인데 방정식으로 본다면 루트 n은 바로 이 보기차식의 바로 근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때 방정식 px 이퀄 0으로 표현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차식의 근을 직접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고 자, 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을 마이너스 n으로 묶어보면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로 보기차식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이 보기차식은 바로 쉬운 꼴입니까? 어려운 꼴입니까?
쉬운 걸로 보입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자, n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플러스 1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가 무엇이 되면 된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n을 더해버리면 1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가 되니까 이 보기차식은 x 마이너스 n에 x 플러스 m 플러스 1 x가 아니라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4차식이니까 각각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이런 경우죠. 따라서 x 제곱이 n이 되는 경우나 또는 x 제곱이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이 n이면, 자, n은 구이하의 자연수니까, x제곱이 n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x제곱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면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음수가 되죠. 따라서,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니, 다시 적는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의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i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여기에서 실근이 몇 개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바로 흑은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근 두 개, 흑은 두 개가 나오므로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이다? 두 개이다가 바로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게 니은이고요. 자, 디귿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정수 K입니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자, PK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정수 K는 이 보기차식에 자, 0이 아니니까 바로 근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이 3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수는 여러분들 실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즉 px에서 x 자리에 k가 들어갔으니까 k가 바로 근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근이 여기서 미연에서 구했으니까 근이 된다면 k는 루트 n이 될 수도 있고 또는 k는 무엇이 근이 된다면 이렇게 n 플러스 1의 i가 될 수 있는데 K는 무엇입니까? 정수잖아요. K가 정수니까 이 허수는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수 K도 실근이기 때문에 이 바로 허근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절대로 허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자, 따라서 K가 바로 근이라면 K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의 값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얘가 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 n의 자연수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n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수가 되려면 바로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바로 정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제곱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1이 들어가 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정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따라서 1은 제곱수니까 2, 3 같은 거죠. 4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4가 되면 2가 되어서 K가 정수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4도 안 되고 5, 6, 7, 8은 되어도 루트 7, 루트 8이니까 정수가 아니죠. 그럼 9는 어떻습니까? 루트 9가 되어버리면 3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정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니까 9도 안 되니까 바로 제곱수가 안 되니 2, 3, 5, 6, 7, 8만 우리가 n이 되면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근은 맞는데, 자, 정수근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요 6개의 바로 L의 값이 되는 거고, 그 L을 모두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하고 8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이 되고, 3하고 7하고 더하면 10이 되죠. 5하고 6하고 더하면 11이 되어서 바로 그 L이 막 정수가 될 수 없는 바로 N은 30, 합이 6개인데 합이 3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디귿도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자, K가 정수일 때는 0이 아니다. 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정수근은 안 된다는 말이겠죠. 바로 실수근은 되는데 정수근은 안 되니까 N에 제곱수가 들어와 버리면 바로 정수근이 되어 버리니까 자, 1과 4와 9는 자, N의 값으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763번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이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근을 갖는다고 했죠. 즉, 이 3차 방정식이 자, 1도 근이고 그리고 정수근인데 그 정수근이 바로 음의 정수근, 즉 음의 정수근을 몇 개 갖는다. 바로 2개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갖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x 이퀄 1은 근이잖아요.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저 식에 바로 1을 먼저 대입해서 m의 값을 찾아보면 1 플러스 x자리 1을 대입하니까 바로 무엇이 됩니까? 개수들의 바로 뭐가 된다?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에 바로 3이 되어서 0을 만족해 주겠죠. 자, 정리해 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이 되고 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4, 5, 6에서 3을 빼면 3이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꼴 0이 되면 바로 m의 값이 m-3과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바로 m이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m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m이 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x 이꼴 1이 근이기 때문에 m의 값은 찾았는데 나머지 두 근이 정수인, 음의 정수인 근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m이 3이면 x제곱에 3을 대입하면 6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7x 제곱이 되고 자, 4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m이 3이니까 3의 제곱이 9니까 9 더하기 3이 12가 돼서 마이너스 12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 자, 1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x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2차식을 찾을 때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대로 끼워 맞추기로 가겠습니다. 바로 x 세제곱이 되려면 x 제곱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플러스 12가 되어야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상수항만 찾아볼까요? 자, 1차항을 찾아보면 12x니까 4x가 되려면 마이너스 8x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8로 8x가 있으면 바로 12x 마이너스 8x가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다? 4x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고 2와 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자, 얘는 그는 1이고 또는 마이너스 2이고 또는 x는 마이너스 6으로서 자, 음수근이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그대로 m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우리는 무엇도 처리해 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m이 무엇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처리는 해 보아야 되죠.
근데 시험을 친다면 여기서 끝내버려도 되는 거죠. 그죠? 바로 m의 3을 값을 찾았으니까. 다른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m 이꼴 마이너스 1부터 계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따라서 x 세제곱에 m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x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4x가 되면서 자,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는 0이 되는데 얘도 반드시 무엇을 1을 근으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x-1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얘를 잘 보니까 개수가 1, 1이죠. 여기는 4, 4니까 어떻습니까? 1대 1, 4대 4면 똑같이 1대 1이라서 앞에 두 개를 x제곱으로 인수분해 해버리고 자 뒤에 부분을 4로 묶어버리면 x-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1이 공통인수가 되어서 x-1에 x제곱 플러스 4 이꼴 0이 돼서 자 x-1이 0이 되니까 x 이꼴 1이라는 근을 하나 나오는 걸 맞죠. 그럼 여기가 0 돼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4가 0이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바로 2i가 되어서 x가 1일 때 자, 다른 흑은 순흑은이죠. 순허수. 자, 그런데 흑은이잖아요. 흑은이 두 개 생길 수가 있다. m이 마이너스 1일 때라. 그래서 음의 정수를 갖는 것은 바로 m이 3일 때가 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2번은 이 문제에서는 바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위배가 되죠. 그죠? 바로 흑언이 나왔으니까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764번입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자, 3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최고차항에서는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자, 근이 바로 정수의 근을 갖는 정수가 근입니다. 근데 그 정수는 모두 다 달라야 돼요. 자, 그렇게 가질 때 이 정수 AB가 절대값 A가 50보다 작거나 같거나 절대값 B도 50보다 작거나 같죠. 자, 아직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우리가 부등식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절대값 A가 5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바로 절대값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면 A는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마이너스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바로 A 값은 무엇이다? 정수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B 또한 마찬가지죠. B 또한 마이너스 50 이상 50 이하의 정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3차 방정식이 정수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갖도록 하는 이 AB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AB는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의 숫자를 바로 정수들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3차 방정식 이 자체로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이 값을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보통 어떤 숫자를 생각한다고 했죠? 바로 이 최고차의 개수 A의 약수죠. A의 약수는 1하고 A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8A의 약수는요. 자, 8의 일단 약수가 무엇입니까? 1, 2, 4, 8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도 우리가 A의 이 8의 약수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2A, 4A, 8A 모두 다 바로 8A의 약수인데, 이런 값들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값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2B고 4B니까 절대로 B가 없어지지 않죠. 1을 대입해도.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가 A고 여기는 B가 있잖아요. 그래서 8A를 없애주려면 X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A가 없으니까 바로 X 자리에는 뭐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8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어서 바로 8B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X자리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8B가 되고 상수항이 8A가 되니까 마이너스 8A, 8A, 8B 마이너스 8B가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문자가 많으니까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A가 되고 2B가 되고 4B가 되고 여기는 8A가 되죠. 자, 얘를 무엇으로?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었으니까 나누어 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A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4A에 마이너스 4B가 되어서 4B, 4B가 없어지니까 4A가 되겠죠. 다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8A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2가 반드시 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표현해주면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되죠. x 플러스 2. 그리고 자, 여기는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되니까 2차항은 ax 제곱이 되고 자, 1차항을 조금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2배의 a-b x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4a 이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의 정수근은 바로 누가 나왔습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바로 정수근이 나왔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도 자, 정수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수근 중에 절대로 마이너스 2는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두 정수 중에서 한 정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근 두 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바로 정수이어야 하고 절대로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 건이 주어졌으니까 두 건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A분의 X 계수의 부호반대가 되니까 A분의 부호 반대니까 두 배의 A 마이너스 B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A분의 상수가 되니까 여기가 A분의 상수가 되어서 맞죠? 바로 얘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두 건의 곱이 4다. 곱이 4인데 이 건은 반드시 정수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곱이 4인데 정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4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건이 1이면 다른 한 건은 바로 4가 되고 한 건이 2면 다른 한 건은 2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한 건이 3이면 3은 될 수 없잖아요. 바로 4의 약수가 4, 1이 되어도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두 건이 1, 4 맞나요? 또는 2, 2가 되면 되나요? 그런데 2는 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근이 하나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자, 똑같은 두 근이 나오니까, 맞죠? 중근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서로 다른 두 근이 돼버리죠. 따라서 2는 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1, 4가 되든지 4, 1이 되어야 된다. 즉, 두 근이 일단은 첫 번째, 자, 1과 4가 근이 되면 되겠죠. 누가 1이든 누가 4든 상관없습니다. 1, 4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음수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이 근이 절대로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 두 건이 한 건이 1이고 다른 한 건이 4가 되든지 아니면 한 건이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한 건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음의 정수건 두 개가 되어도 되고 양의 정수건 두 개도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곱이 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바로 1, 4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 4가 된다면 두 건의 합이 얼마 된다는 말입니까? 얘가 바로 5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두 건이 두 건이 1하고 4가 된다면 1하고 4가 된다면 두 건의 합이 얼마 됩니까? 5가 돼 버리죠. 두 그램 5가 되어서 5는 A분의 바로 두 배의 A-B가 되고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A는 바로 2A-2B가 되겠죠. 자, 따라서 3A가 바로 무엇인가?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런데 A도 정수, B도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B가 정수가 되려면 A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까? 자, 또 하나는 두건이 뭐가 됐을 때, 두건이 바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바로 두건이 된다면, 바로 이 두건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두건의 합이 마이너스 5면 A분의 두 배의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a가 2a 마이너스 2b가 되어서 자 2b를 이항하면 2b는 7a가 되어서 b는 바로 2분의 7a라고 표현할 수도 있네요. 즉 마찬가지로 a와 b가 정수니까 이 상태도 b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 모두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조건을 가지고 바로 A와 B의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정관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A와 B의 순서상을 한번 적어 보면 바로 A는 2의 배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A가 2면 B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도 정수고 B도 정수이면서 이 마이너스 50과 50 사이에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A는 반드시 2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A가 4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A가 그러면 6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몇 번 해보니까 A는 2의 배수로 가지만 자 B는 무엇으로 간다? 3의 배수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부호는 보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 A가 얼마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B 자체가 50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B가 한 30이 작게 BA가 20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상관없죠. A가 40이면 어떻게 됩니까? A는 40이 될 수 있잖아요. 40이면 약분해버리면 20이 되게 마이너스 60으로 더 작아지죠. 자, 그래서 40까지는 안 가고 30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0이면
약분해서 15니까, 45까지 가네요. 자, 그러면, 땡땡땡 해서, 자, A가 3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맞나요? 32면 15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고, 3배씩 커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32가 들어가면 되죠. 32가 들어가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20 커질 때 얘는 30 작아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32가 들어가면 약분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자,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A가 2부터 32까지만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A가 마이너스 50까지니까 A의 음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면 플러스가 되어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면 6이 되겠죠. 부호만 바뀌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2면 바로 B는 얼마가 된다? 4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4나 마이너스 34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4를 해버리면 17이 되어서 마이너스 51이나 또는 플러스 51이 되어서 50보다 큰 숫자나 5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가지의 경우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될까요? 얘가 2죠. 2 곱하기 1입니다. 얘는 2 곱하기 2죠. 얘는 2 곱하기 3이에요. 얘는 2 곱하기 얼마입니까? 16이죠. 따라서 요게 몇 개다? 16개죠. 따라서 여기도 A가 음수일 때도 16개가 되어서 바로 첫 번째 두건이 1, 4일 때, 즉 B가 마이너스 2분의 3회일 때는 바로 16개, 16개를 더해서 몇 개가 된다? 바로 3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쪽에서 한번 B가 2분의 7일 때, 즉 두건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면 B가 2분의 7이 되니까, 자, A와 B의 순서상을 본다면, 자, 이번에도 마찬 A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2의 배수, 짝수가 되어야 되죠. A가 2면 B는 얼마가 된다? 7이 됩니다. A가 4면 어떻게 됩니까? 14가 되죠. 조금씩 빨리 커지네요. A가 6이면 어떻게 됩니까? 21이 되겠네요. 자, A가 8이면 어떻게 됩니까? 28이 되고, 즉, 얼마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7, 7이 49니까, 그죠? 49면 일곱 번째가 되니까, 그죠? 2, 4, 6, 8, 10, 얼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14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4까지 해보면 약분대 7이니까 4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부터 14일 때 얘가 49가 되고 그 다음에는 16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6으로 50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4면 B는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되어서 A가 마이너스 14면 B는 마이너스 4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이 얘가 몇 개가 된다? 바로 2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7이니까 7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음수일 때도 몇 개가 된다? 7개가 되니까 토탈 이 경우는 두 건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일 때는 7개, 7개, 1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32개와 14개를 더하면 되니까 전체는 46개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46개의 순서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정수근을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 곱에서 바로 4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건은 정수기 때문에
1, 4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렇게 몇 가지 경우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765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요. 자, ABC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나다를 보았을 때 뭔가 떠올렸습니까? 자, 패턴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이 A제곱, B제곱, C제곱 이 합을 자, 좌변으로 한번 이항해 본다면 자, 여기가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워버리고 마이너스로 이항되면서 0이 되고 이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항하면 0이 되죠. 그러면 뭔가 좀 보이나요? 아직 잘 안 보이나요? 자, 이 세식을 보면 지금 이 ABC를 잘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ABC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인수 정리에 의해서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맞나요? 그리고 2x 그리고 자 여기에 상수가 바로 33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꼴 0. 이 3차 방정식의 바로 세근이 바로 무엇이다? A, B, C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세건이 ABC니까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가가 되고 X 자리에 B를 대입하면 나식이 되고 X 자리에 C를 대입하면 다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인수 정리를 포함하는 것인데 자, 인수 정리를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면서 생각했을 때 바로 이 ABC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우리 이런 패턴을 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건이 주어졌으니까 건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물어보는 것이 바로 세건의 바로 무엇이 됩니까? 곱이 되죠. 곱은 자 x 세제곱의 계수분의 바로 상수항의 바로 무엇이 된다? 부호 반대가 돼야 되죠. 따라서 1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바로 자리를 바꾸어주면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33으로 볼 수가 있죠. 1분의 야의 부호 반대니까 바로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제곱의 합이 나왔죠. 제곱의 합은 무엇입니까? 문자 3개짜리의 제곱의 합은 바로 문자 3개의 바로 뭐다? 합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불식 곱한 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33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바로 1분의 마이너스 5의 부호 반대니까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 2배의 2은 1분의 1차항의 계수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바로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3이 되니까 맞나요? 33이 맞죠? 합이, 미안합니다. 합의, 여기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이죠. 자, 합의 제곱을 해야 되죠. 그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이니까 2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가 25 마이너스 4면 21이 되죠. 21 마이너스 33이 되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가 이 문제의 정답인 것입니다. 자, 문자 3개짜리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이 되니까 합이 바로 5가 되어서 25 마이너스 4가 되는 꼴이죠.
아시겠나요? 766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자, 다음 이 세 개의 근으로 x 세제곱의 계수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었네요. 이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자, 이 문자 세 개짜리의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세 근을 가지고 우리 세 근의 합, 한번 문자로 적어 볼까요?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바로 1분의 a에 보호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둘이죠. 둘은 두 개씩 곱한 거죠. 자, 두 개씩 곱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1분의 b가 되어서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곱은 바로 얼마 된다? 1분의 c에 바로 보호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글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세 글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되겠죠? 합은 바로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 건의 합이 바로 3차 방정식을 만들 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합 x 제곱이니까 아니면 그냥 세 건의 합이 바로 1분의 마이너스 3의 보호반대 3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거죠.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알파, 베타, 제곱, 감마가 되겠죠. 이거 분의 1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바로 알파, 베타, 감마 제곱분의 1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두 개 곱한다면 알파 제곱이 되어서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제 세 개 모두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분모가 되겠죠.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면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전체의 제곱으로 보면서 1이 되겠죠. 분자는 얘가 바로 뭐 된다? 1분의 마이너스 1의 보반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얘는 감마 배가 되었으니까 감마가 되고 얘는 알파 배가 되면 되고 얘는 베타 배가 되면 되니까 얘가 3이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자, 합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c분의 a가 바로 무엇이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얘는 무엇으로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공통분모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앞에 부분은 자, 베타 제곱은 그대로니까 알파 감마를 곱해줬죠. 따라서 분자에도 알파 감마. 여기는 알파 베타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알파 베타. 여기는 베타 감마를 더 곱했으니까 베타 감마가 더 분자에 곱해준 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이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되고 자, 이 둘씩 더한 것은 b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이 돼서 c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C제곱은 1을 찾아냈네요. C제곱은 1을 여기서 C제곱이 1을 우리가 찾아내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제곱이 1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B는 C제곱이 1이니까 B가 2죠. B가 2니까 B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A제곱을 그냥 찾아버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C제곱분의 A제곱으로 나타낸단 말은 전체를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9가 되겠죠.
근데 C제곱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은 얼마가 된다? C제곱이 1이니까 A제곱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을 모두 더한 값은 바로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4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침을 해서 미안합니다. 감기가 아직 낫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